네, 안녕하세요. 사고 기능 과업 활용 초등영어 교육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여울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전담 교사로 있고요. 횟수로는 지금 7년째 영어 전담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와 청주교육대학원 모두 초등영어 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초등영어 교육에서 사고 기능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hy입니다. 초등 영어 교육에서 왜 이 분야를 공부하게 됐고 또 연구하고 교수님과 함께 고민하고 책을 쓰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가 초등 영어 교육에서 사고 기능을 왜 다뤄야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더 많은 학문적인 이유가 있으나 간단히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배움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현재 그 교육의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배움 중심 교육 과정이 매우 중시되고 있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배움 중심을 각 수업에서 구현하시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배움 중심에서 유독 영어 교과가 조금 소외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고민이 진짜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그 교과의 특성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교과 목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교과 목표를 살펴보면 흥미와 자신감에 매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학생들에게 어떻게든 쉽게, 어떻게든 흥미롭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 우리 교사들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죠. 근데 영어 교육 또는 영어 수업에서도 반드시 배움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 그리고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영어 수업에서 흥미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 수업하면 게임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 사담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는 있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 사담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지금 현재 저희 학교에서 5학년, 6학년 수업 중인데요. 이제 5학년 수업이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게 뭐가 있냐면 주 3회 수업이 있어요. 영어 수업이 주 3회인데 2회는 제가 들어가고요. 제가 단독 수업을 하고 1회를 원어민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코티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많이 주도를 하시는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5학년 학생들이 바로 전 시간에 그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시간 제 수업 시간이 돼서 수업이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What did you learn last class?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방금 제가 어떤 단어를 썼죠? What did you learn? 이라고 물었죠. 분명히 전에 lear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학생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학생들의 많은 대답이 저번 시간에 게임했어요. 저번 시간에 저희 사다리 게임 했어요. 이런 얘기. 재밌었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표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어의 흥미를 아주 잘 유발한 거에서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영어 수업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스스로도 알아차려야 할 필요도 있고, 반대로 또 교사도 이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 수업 시간에도 무언가를 배우고 학습하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만약 배운다라고 한다면 배운다는 것의 그 기초는 학생들의 어떤 도전의식 또는 동기 유발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게임에만 치중되거나 너무 흥미로만 가지 않고 학생들이 실제로 영어 수업 시간 안에서도 무언가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무언가를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배움에서 동기 유발을 따지다 보면 이제 두 번째 디만스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 교과서의 표현이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이 매우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다 보니 이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실생활에서 실제로 정말 필요한 표현 그리고 더 실질적인 어휘 또는 표현 이런 추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물론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교사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교사가 내 교실 안에서 충분히 자율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책임지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사 교육 과정도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양한 어휘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학생들을 생각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OECD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Too often we teach students what to think, but not how to think.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 교과 내용은 가르치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 생각하고 해야 하는 방법, 어떤 사고 과정, 사고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육 과정에서도 실제로 영어 교과에서도 여러 가지 역량을 제시하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우리 교실 수업 속에서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 보여드리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에서 보이시는 이 문장을 한번 보실게요. There is a danger when activities are designed for second language learners of removing an intellectual challenge in attempt to make the activity linguistically comprehensible.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문장이 매우 저의 그 심금을 울렸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모든 교육의 그 초등 영어 교육에서 이 사고 기능 과업을 적용하게 된 그 방아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학생들에게 제시할 우리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할 영어 단어, 영어 문장 표현을 이제 매우 단순화해 놨죠. 그리고 이를 최대한 쉽게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 자체까지도 너무 단순해져 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매우 danger, there is a danger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표현은 단순할 수 있지만 그것을 연습하거나 활용하는 활동 자체까지 단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표현을 그대로 두되 물론 더 추가할 수 있지만 주요 표현을 그대로 두되 그것을 학생들이 연습하거나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 할 활동은 조금 그 수준을 높여서 6학년 학생들, 5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로 재구성해서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thinking skills를 생각을 하게 됐고 그 thinking skills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이제 책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교수님과 신균호 교수님과 제가 같이 고민을 많이 해서 책을 집필을 하게 됐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1장, 2장, 3장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사고 기능에 관한 전체적인 이해가 첫 번째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 영어 교육과 그렇다면 사고 기능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하는지 그런 필요성 또는 방향에 대해서 2장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3장에서는 이를 실제로 우리 초등 영어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수 모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단계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3장까지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사고 기능은 15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기능에는 기초적 수준의 사고 기능에서부터 복합적 수준의 사고 기능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뒤로 갈수록 1번에서 15번으로 갈수록 이제 고차적 또는 복합적 수준의 사고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 유형을 제시를 하면서 각 과업 유형별로 과업별로 각 사고 기능별로 과업들을 여러 개, 3개에서 뭐 많게는 3개, 그리고 적게는 한두 개까지 과업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업들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오늘은 사고기능 과업 유형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해결하기를 오늘 예시로 하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여러 과업들을 이제 사고 기능별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12번째, 12번째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일단 각 챕터의 첫 번째 부분에는 그 해당하는 사고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문제 해결하기 기능이 어떤 것인지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고 절차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사고 절차를 제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고의 절차를 교사가 명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교사 입장에서는 어떤 단계에서 이 학생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에 맞는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고 기능 절차를 지금은 문제 해결하기에서는 8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보통은 4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지금은 문제 해결이니까 문제 해결 기능이 초등 영어 교수 학습과는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제가 3개의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과업을 3개를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전체를 안내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ecode the code, 그리고 how many words, and the earth라는 이 3가지 과업이 있는데 오늘은 decode the code 첫 번째 과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에 들어가면 일단 활동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야 봐야 할 것은 사고 기능 목표가 같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목표뿐만 아니라 사고 기능 목표까지 같이 제시해서 우리의 이 과업이 의사소통 기능뿐만 아니라 사고 기능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업에서 사용되는 주요 표현과 어휘를 같이 제시를 해서 이 과업이 어떤 단원, 몇 학년에 어떤 단원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가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안내를 보시면 3가지 단계로 나타내어져 있는데요. 진단 활동에서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 이 과업에 활용될 주요 표현들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과업 수행에 들어가서는 사고 기능을 활용한 과업을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의 결과로서 어떤 비언어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언어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의사소통 기능과 같이 초점을 맞추어서 이 과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것을 하게 됐는지를 마지막으로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도 보시면 시간, 할당되는 시간도 같이 적어놨고요. 중요한 것은 이 활동 내용에 제가 TEE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TEE로 제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께 그리고 이 책을 보시고 과업을 이해하는 분들께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수업에서 사용되는 TEE를 전달해서 제공을 해서 조금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서는 이 과업이 또 어떤 다른 주요 표현과 어떻게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업을 수행할 때 교사의 입장에서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들을 그런 것들을 조금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활동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용 활동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실제로 받게 되고 학생들이 여기에다가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2번, 그리고 3번으로 되어 있죠. 앞에서 보셨던 진단 활동, 그리고 두 번째 과업 수행, 그리고 세 번째 언어 사용 및 과업 산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에 일단 진단 활동부터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는 진단 활동이 이 과업에 필요한 어떤 주요 표현을 먼저 진단해 본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과업에서는 이 활동지에서는 그 주요 표현보다는 사실 문제 해결의 그 방법을 간단하게 조금 더 기초적인 수준에서 제시를 하고 학생들이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는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네 학생이 있죠. Sam, Tim, Sarah, and Kate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네 개의 문장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생별로, 각 아이들별로 기호가 있는데요. 이 기호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기호들을 보고 문장을 보면서 각 기호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되는 건데요. 이 문제 해결의 방식이 2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일단 1번 한번 해볼게요. Sam has a pen 이라고 되어 있고 Sam 아래는 square가 있죠. Then square means pen이 되겠죠. And let's read the second one. Tim has a pencil and an eraser. And Tim has a triangle and a circle. Then triangle means pencil, right? And the circle will be an eraser. And let's read the next one. Sarah has a notebook. Can you guess the heart means? notebook이 되겠죠. 네, notebook. And two pens. We already did the squares, right? 요 네모는 아까 우리가 쌤에서 살펴봤던 pen이기 때문에 two pens가 맞겠죠. And Kate has a pencil, triangle, pencil, and two rulers. 그러면 요 double circle will be ruler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본격적으로 과업 수행에 와서 각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것은 단어보다는 이제 어구가 될 것입니다. Right? So Jane likes to play the piano. 보시면 you can see the full heart and empty heart. So full heart means likes and empty heart means doesn't like. And play the piano, double circle. Play the piano, double circle.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let's read the third sentence. Lily likes, and circle will be here, but we don't know the circle's meaning. So we can see circle here in Jack's pot. So Jack, blah blah, to watch movie will be the spade, full spade, and to listen to music. 그렇다면 Lily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동그라미도 to listen to music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하나씩 맞춰가면서 문장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내 이야기로 돌아와서 What do you like to do? 물어보면 I like to 뭐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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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의사소통 기능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기호로 표현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매우 이번 이 과업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매우 높은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고요. 제가 6학년 친구들이랑 저번 주에 이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반에서 한 4분의 3 정도까지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주었을 때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못한 친구들에게는
해결을 한 친구들이 서로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통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 이런 과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조금 논리적으로도 따져봐야 하고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likes to라는 이런 어구와 문형을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학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